나 성실이야 딱 준비하고 성실되는 거랑 얼레벌레 성실되는 거는 천지 차이. 보통 이래요. 아 그거 경비 빼주세요. 당연히 빼야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애초에 아파. 그 성실사업자 고객분들 많으시죠? 꽤 있죠. 성실사업자분들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실사업자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얼레벌레 성실사업자가 돼버리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가 가이드라인 드릴게요. 서비스업이면 내가 한 달에 매출액 기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한 월 3천 정도, 요식업이다 한 월 5천 정도, 그리고 도소매다 물건 사고 파는 매출액이 한 1,000만 원이다 월에 평균적으로 세무사님하고 미팅 한번 해보는 게 좋아. 내가 과연 이대로 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법인 전환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12월에 잠깐 업무 싹 정리하고 여행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한번 미팅을 한번 해보고, 아 오케이 성실됐네 나 준비돼 있어,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 돼. 안 그러면 좀 힘들어져. 근데 막 진짜 원래벌레 그냥 성실 넘어가고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엄청 많죠. 왜냐면 성실돼버리면 개인 사업자긴 한데 너무나도 많은 게 변해. 내가 성실 사업자가 된다고 하면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법인 전환을 한다. 근데 난 법인 전환보다 개인 사업자 날 것 같아. 나 성실이야. 딱 준비하고 성실되는 거랑 얼레벌레 성실되는 거는 천지 차이. 그래서 이렇게 얼레벌레 성실이 되는 거는 절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성실이 됐어요. 그럼 뭐부터 바뀌냐면, 일단 소득세 신고를 5월에 안 해. 6월에 별도로 해요. 일단 별도로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무섭죠. 빡빡하게 볼 것만 같은. 조사관이 별도로 배정된다 보시면 돼. 뭔가 빡빡하게 봐. 근데 빡빡하게 보는 게 조사관뿐만 아니라 세무 대리인도 빡빡하게 봐요. 성실신고를 만든 취지가 뭐냐면, 자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커피 하나 사 먹었어요. 이게 사업 관련성인지 궁금해도 물어보기가 너무 힘들어. 행정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너네 세무사들 니네가 우리 대신해서 자세히 봐. 근데 혹시 너네가 이거 잘 안 하면 너네 징계 먹으라는 게 성실신고예요. 즉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거를 세무 대리인한테 그 철퇴를 가한 거죠. 그래서 세무 대리인들은 성실신고를 맡기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만든 취지가 뭐냐면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라는 거예요. 세무사들 너네 대신에 납세자들한테 성실신고 확인 비용 받아. 대신 납세자들은 또 돈만 내면 억울하죠. 또 그 세액공제 받는 게 또 따로 있어. 하여튼 그렇게 상호간의 니즈를 충족시키긴 하는데, 중요한 건 조사관은 대신에 세무사가 먼저 다 알아서 걸러내야 돼. 이거 눈 감았다 우리가 징계 먹어.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일단 매출액부터 짚고 넘어가면,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 기준경 이런 대상자들은 보통 2년 전 기준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26년 5월 거 기준이었잖아요. 5월 소득세 신고하죠. 이 기준은 25년 소득세를 신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25년 걸 신고할 때 내가 어떤 대상자인은 24년 거야. 벌써 어렵죠. 근데 성실은 딱 그 해로 봐요. 25년 거를 26년 5월에 신고할 때 내가 성실인지 아닌지는 그 25년, 그때 내가 매출액이 서비스업이면 5억, 제조업이면 7억 5천, 요식업도 7억 5천, 도소매면 15억 이상이에요. 14억 9,999만 원이랑 15억은 천지 차이야. 딱 그거를 성실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성실 되고 나서 성실 무서운 걸 알았네. 법인 전환을 했어요. 3년 동안 또 성실 법인이 돼. 그러니까 성실은 정말 얼레벌레 되면 안 돼. 준비하고 나서 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성실 법인은 성실 사업자만큼 안 좋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냥 좀 부대 비용이 좀 든다는 것 뿐이지, 어차피 법인은 성실 사업자처럼 신고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뭐 단점들도 있는데 조그마한 혜택이 있긴 해. 원래 우리 개인 사업자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 안 되잖아요. 근데 성실은 또 해줘. 크진 않지만 하긴 해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맘먹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됐어요. 오케이, 나 이제 의료비랑 교육비 세액공제 되네. 사업연부터 막 긁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또 잘못된 거야. 당연히 카드 써야 세액공제가 되죠 라고 하지만, 과세관청은 너네가 성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 일단 사업용 카드를 왜 갑자기 병원 약국에 많이 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명하면 다 될 거예요. 저 성실이어서 이거 써서 공제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소명하기 전에 이미 데이터상 경고문이 뜰 거야. 사업용 카드 사적 경비. 이거 뜨는 순간 다른 경고문이 같이 떠버리잖아. 그럼 긁어 부스럼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좋냐면, 병원에 약국을 가요. 무조건 계좌이체 대신에 현금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사업자로. 이거는 완벽 세팅이에요. 완벽한 세팅. 사업용 카드 경고문도 안 뜨지, 현금 영수증을 받으니까 세액공제 받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이게 활용하는 거예요. 특히 사업용 카드 경고문 뜨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이래요. 그거 경비 빼주세요. 당연히 빼야지. 어차피 경비도 안 들어갈 것 때문에 경고문이 떠버리면 다른 거 넣어드리고 싶어도 넣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냥 이체하고 계좌번호 달라면 다 줘요. 약국이든 병원이든 제가 다 해봤어. 너무 쉽게 줘요. 그냥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 받으시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실신고 대상자는 되게 공격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대표님들. 개인 사업자는 저는 사실 보수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요. 왜냐면 이게 감면을 받았다든 경비를 넣었다가 토해내면 그것만큼 또 아픈 게 없거든요. 근데 성실신고 대상자는 애초에 아파. 애초에 세금이 너무 높아. 애초에 세무사에서 커트라인 돼서 경비도 많이 못 넣고 어차피 세율이 높아. 그러면 최대한 공개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보는 것도 이제 스킬이 있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조사관님하고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자료가 있어야 소명을 하죠. 그럼 뭐라도 내역들이 있어야 돼. 그런 걸 만드는 걸 다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가족 인건비가 있어요. 보통 제가 개인 사업자는 가족 인건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족 인건비 넣는 순간 경고문 떠요. 특수환경 인건비에 대해서. 근데 성실신고 대상자는 떠도 돼. 소명하니까. 그걸 소명해서 세금 처리받는 게 더 큰 이득이거든요. 그럼 급여 설정 어떡하냐?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설정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뭐 현찰로 줬어요. 뭐 이체도 아닌 인건비식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그 직급에 가족이 일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급여를 전 줄 거예요. 당연히 이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근로 내용도 확인해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대장도 작성을 해야 되고 왜냐면 이거는 소명 나올 걸 알고 미리 대비해서 세팅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돈 그냥 주지도 않고 인건비 신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저는 보통 개인 사업자는 약간 묻어가기 전략이라고 해요. 눈에 띄지 않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하지만 성실은 아니야. 소명이 나올 걸 알아. 소명이 나올 걸 알고 그걸 대비해서 미리 세팅값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 우리 막 인스타에 떠도는 여러 가지 절세 방법 있죠. 그냥 다 하고 보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벤처 투자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고 내 가족 뽑는 출자도 한번 해보고 미술품도 사보고 요새 또 핫한 게 뭐죠? 포켓몬 카드도 사보는 거야. 정말 다양하게 해보는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절세 방법들을 일단 시도해보는 거예요. 성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일단 다 도전, 부딪히는 거예요. 하지만 미리 나는 부딪힐 걸 알고 준비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왕이면 이때 사업을 한 단계 점프하는 기회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 마케팅비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시설 투자 과감히 투자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 세금 50% 할인받는 거잖아. 그게 왜 50% 할인? 뭐 만약에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을 한다 100만 원 썼어요. 근데 아깝죠. 근데 지금은 200만 원 써도 똑같아. 왜? 200만 원 썼는데 경비 처리 되죠. 일단 50% 구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00만 원 쓰면은 세금이 100만 원이 줄어. 그럼 나가는 돈은 100만 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감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세금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거지. 아까 말한 또 음식도 예를 들어 이제 성실되시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그냥 뭐 김치찌개 먹었으면 이제는 거기에 돼지고기도 리필을 해. 많이 먹어요.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돼서 똑같아. 20,000원 내면 10,000원이 세금이 준다. 그런 식으로 본인의 대표님의 약간 라이프 자체가 바뀌는 거야. 돈을 써도 세금이 주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정말 꿀팁이긴 한데 성실신고 대상자 사업자 하나 있다 하면은 사업자 하나 더 내세요. 근데 여기에 정말 좋은 업종이 있어. 성실신고 대상자랑 세트로 묶으면 정말 좋은 업종이 있거든요.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 또 다 따라할 것 같아. 이게 따라하면 또 컨설팅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이거만 말씀드릴게. 보통은 사업자를 내면 소득률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매출액이 1억이면 보통 경비가 1억이 넘는 경우는 흔치 않죠. 하지만 매출액이 없어도 경비가 많아도 이상하지 않은 업종이 있어요. 업종은 미디어 콘텐츠예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 하나만 절세가 되나요? 엄청나죠. 근데 법인 되면 돈을 못 빼니까 그래도 성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되게 답답해. 돈 못 빼는 것 때문에 성실하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답답해. 차라리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창업 감면을 받거나 아니면 세액공제 다양하게 받아서 성실이어도 세금을 적게 내면 개인사도 유지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 받는데 법인 되면 돈 못 빼잖아 라는 건 성실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 저는 그냥 사실 그거 돈 버린다고 생각을 해. 제가 최근에 컨설팅한 데가 법인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월 3,000이 필요하대. 왜냐면 거기는 자녀도 많고 또 집을 월세 사는데 월세가 한 1,500 정도 해. 엄청 큰데 살아야 했던 월세 그렇게 사는데 정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법인 돈을 못 쓰는 데들이. 그쵸. 근데 법인 전환 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게 해결이 되니까 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봐야 돼. 내 현금 흐름을 보고 나 얼마나 개인이 법인 돈 빼야 되는데 이러면 세금이 얼마나 과연 이득일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걸 미팅을 해보고 해야지 그냥 아무 감면도 못 받는 성실신고 대상자인 분들은 전 돈을 버리고 있다고 봐요. 돈 뺄 수 있어요. 돈 빼는 게 능력이에요. 돈 빼는 게 컨설팅이고. 근데 법인 전환 안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제일 안타깝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 법인 전환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 분들은 세액 감면 공제 목숨 걸고 아까 제가 말한 할 수 있는 거 싹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되게 머리도 좋잖아요. 가끔 선생님들 얘기하다 보면 저도 새로운 걸 얻어갈 때가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근데 그러면은 돈 못 빼는 게 이유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성실 사업자 선택하면 좋은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실신고되는 개인소득이죠. 세금의 끝이 뭐야? 상속세잖아. 그것도 해결이 안 돼. 가끔 이런 분들 집 사고 싶은 분들 아니 집을 뭐 1년 안에 사는 거 아니잖아. 돈을 모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개인사업자는 아까 말한 그 감면이나 공제 못 받으면 성실을 할 이유가 0.01도 없다고 봅니다. 집 사는 것도 법인 가도 살 수 있다. 아니 돈이 안 모여 성실이면. 공제 감면 못 받은 성실이면 돈이 못 모아요. 그 집을 살 수 있는 아예 시드머니가 없어져. 돈이 없구나 애초에. 법인이면 시드머니가 생기잖아요. 근데 돈 빼는 전략을 하면 되는 건데. 너무너무 맞는. 그래서 이렇게 성실신고 대상자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개인 사업자 중에 좀 탑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신고도 따로 하는 거니까. 정말 세금도 많이 내실 거고 무조건 또 4대 보험료가 많이 나올 거예요. 세액 공제 감면 받아도 4대 보험료는 소득금액 기준이니까. 그래서 정말 리스펙도 하는데 세무사인 입장에서는 그 세금이 너무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바른 곳에 쓰이긴 하겠지만 너무 아까워. 그럼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미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에서 미팅할 가장 좋은 시점이 이제 지금부터요.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6월부터 11월까지 이때가 베스트거든요. 이때 딱 미팅을 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아. 이제 하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11월 넘지 않게. 저희 이제 미팅을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대표님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과연 개인이 좋을지 법인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솔루션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